한밤 제명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제명, 한밤 긴급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에 강선우 의원이 저 자진 탈당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탈당한 지 불과 한 3시간 만에 어제 오후 8시에 민주당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서 바로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박수현 대변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 20시부터 21시까지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탈당을 했는데도 제명 조치를 했죠. 제명을 하게 되면 재입당 자체가 한 5년간 금지가 됩니다. 5년 뒤에도 재입당이 약속된 것도 아니고요. 그때 또 심사를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였다, 징계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창일 교수님. 근데 이게 사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세게 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탈당을 지난번 이춘석 의원의 경우도 그랬어요. 탈당하고 네. 난 다음에 또 징계를 해서 제명을 시켰거든요. 그 박수현 대변인 말씀처럼 이게 제명이 됐다, 이게 탈당이 됐다 하더라도 네. 제명을 또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명을 한 겁니다.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 사안 자체가 벌써 나온 지가 오래됐죠. 보도가 되고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얘기잖아요. 2022년도에 이제 4월 21일 날 만나서 김병기 당시 서울시당의 공관위 간사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단순히 탈당으로 그치면 그러면 야당으로부터 이게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항상 나오는 거니까 당에서 적극적으로 제명을 해야지 제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당에서 그냥 이렇게 무마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이거 아주 이 어제가 휴일이잖아요. 1월 1일 날이 그렇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밤에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윤리감찰단에 이제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아마 제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전 원내대표긴 합니다만 지금 또 나오는 게 총선 앞두고 20대 총선 앞두고 부인이 뭐 구의원으로부터 돈 받는데 돌려줬다는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 아직 제명까지 단정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당에서 그만큼 이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강선우 의원의 탈당으로 그냥 끝나게 되면 꼬리 자르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단호하게 제명 결정을 휴일인데도 나와서 즉각적으로 내림으로써 사안이 중대한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다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강선우 의원이 어제 오후 5시에 자신의 SNS에 탈당합니다라고 올리긴 했습니다만 탈당 자체도 좀 의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제 오후 5시 9분에 올린 글이었어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12월 30일, 이건 1월 1일인 거죠. 이거는 바로 직전 날 밤 11시 30분이에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29일에도 또 뭐라고 했느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 진짜 안 받았어요.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29일에 31일에도 얘기를 했는데 31일에 이걸 얘기를 하고 대략 한 17시간 뒤에 갑자기 당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탈당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윤영걸 대표님. 네. 아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밝혀요 했는데 갑자기 부담 안 주려고. 이때는 부담이 되는 걸 몰랐을까요? 본인이 우기다가 네. 당 차원에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녹취록이 나온 지 사흘 만이잖아요. 어제 네. 심야에 1월 1일 날 휴일 날 어제 당 최고위원회들이 그 봉화마을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평산마을에 갔었어요. 그래서 밤 8시에 돌아와 가지고 휴일 날 최고위원회를 한 거예요. 그쵸. 녹취록 공개된 지 3일 만에.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에서 급한
불이 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처음에는 돌려줬다고 하다가 네. 나중에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녹취록에 너무 뚜렷이 나타나잖아요. 1억 원 받은 게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음한 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살려주세요 뭐 이런 게 만약에 안 받았으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연극 대상감이죠. 세계적인 연극 배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분명히 이 확산이 될 거다 해서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탈당 정도로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꼬르 자르기가 아니라 저는 김병기 일병 구하기라고 봐요. 이게 처음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녹음을 했잖아요. 네. 통화도 아니고 둘이 대화한 걸 녹음했어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한테는 불리한 내용은 없어요. 그거 빨리 공천이 안 된다. 이실직고해라. 뭐 이런 돈 왜 받았느냐 했는데 가만 보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게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공천 안 된다고 했다가 며칠 후에 공천을 주고 그것도 또 단수 공천 주고 그 당시에는 1가구 1주택 아닌 사람은 당 자격이 없었거든요. 이분이 그 김경 시의원 후보가 5가구 상가 5개, 집 5개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하니까 도대체 김병기 의원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입장을 번복해서 단수 공천을 줬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로 산불이 커져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선우에서 산불을 막겠다, 네. 불을 막겠다, 뭐 그런 전략으로 다급하게 결정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갑자기 휴일에 발빠르게 탈당에 이어 제명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결국 김병기 일병 구하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선우 의원의 이 논란이 됐었던 공천원급 1억 원 수수 의혹 여기에 대화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같이 지금 등장을 하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를 믿고 상의해 주신 것까지는 그거인데 어쩌다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그리고 그걸 들어버렸으니 저좀 살려주세요. 저한테 얘기했던 건 누가 알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벌써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정말 못 도와줘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한테는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공유가 된다면 정말로 그거는 의원님께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네. 지금 딱 등장인물이 둘이죠.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은 지금 탈당에 이어 제명 조치가 됐고 그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이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 나온 얘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사실 뭐 징계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진즉의 윤리 감찰 지시가 들어갔었더라고요. 정청래 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윤리감찰의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성역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제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를 하셨으니까 당장 뭐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현정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사실 윤리심판원에 이거 보냅니다라고 결정을 한 게 12월 30일이었었죠. 근데 그때 그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김현정 대변인도 박수현 대변인도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뭐 좀 더 알아보고 뭐 더 있으면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12월 30일에 했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 얘기는 내가 25일에 윤리감찰 요거 내가 지시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최고위에서 나온 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윤리 심판원, 이건 심판원이에요. 법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게 징계를 아예 해달라고 요청을 넣었다라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최천일 교수님, 윤리감찰을
대변인들도 모두 아무도 모르게 25일 날 사전에 미리 비공개로 비밀리에 지시를 했고 해보니까 징계를 요청을 했잖아요, 또 어제. 그럼 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뭔가가 확실한 게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거든요. 감찰단에다가 이제 감찰 지시를 하고 네. 윤리심판원은 지금 말씀처럼 거의 법원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에. 저기다가 징계를 심판 결정을 요청하기로 의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당에서 지금 이 당의 지도부에서는 뭔가 이게 김병기 의원도 이 사안, 이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리심판은 이렇게 징계 요청 의결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이 이제 김병기 의원은 보호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감찰단 지시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감찰 지시를 했다고 이미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이제 정 네. 대표가.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것도 약간 미심쩍은 게 많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녹취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저게 4월 21일 대화 녹음이 된 거예요. 근데 4월 22일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그 김경 시의원 단수공천을 단수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그리고 거기 또 저긴 잠깐 안 나왔던데 컷오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까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근데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근데 컷오프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컷오프 유지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공천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가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은. 저 정도 김병기 당시 간사가 굉장히 위의식을 느끼는 거야. 내가 들어버렸으니 어떡하냐, 이거. 빨리 돌려줘라. 이게 누가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미 보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공천이 된 걸로 봐서는 당에서 지금 아직 보도되지 않은 뭔가를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윤리심판원의 징계 요청을 의결하지 않죠, 최고위에서. 제가 볼 때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제 뭐 보호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빠져나가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했으면 그 공간이 전체와 공유를 했든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정보를 같이 하면 자신의 책임이 이제 면제가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병기 의원이.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윤리심판원 징계 요청 의결까지 전 최고위가 했다고 보는데 이건 뭐 조사를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 김병기 의원도 그렇게 이 상황에서 이 의혹에서 면제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에서 이 윤리심판원에 아예 징계를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뭔가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쩌면 모르는 다른 것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좀 당 차원에선 파악이 된 걸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에 이 강선우 의원과의 이 대화 내용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묵인 의혹인 거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선. 그런데 이 묵인 의혹 말고 본인의 공천헌금 의혹도 수년 전 거가 다시 한번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보죠. 김병기 부인의 3천만 원 전달, 새우깡 쇼핑백에 돌려받았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어제 거의 뭐 모든 언론사가 다 입수를 했습니다. 대체 어떤 탄원서냐 같이 보시죠. 이겁니다. 이거 같이 볼까요? 보면 이재명 대표님께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무슨 구의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김병기 의원의 이러한 부분, 뭐 부인의 업무, 이 부의장 업무 추진 및 카드 부당 사용에 대한 진정을 좀 넣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에 부인이 김병기 의원 댁에 방문해서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주었는데 사모가 부정 선물론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좀 적네요. 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내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언제 뭐라고 하면서 얼마를 줬고 그때 뭐라고 하면서 돈을 돌려줬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살짝 좀 잘려 있죠.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죠. 2명의 전직 구의원이 다 이 탄원서를 지금 같이 쓴 거예요.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0년 설 명절 즈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아파트를 방문해서 부인한테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을 직접 전달을 했고 근데 이거를 설 명절 즈음에 줬는데 몇 달 지나서 6월에 부인이 딸 주라며 준 새우깡 한 봉지가 담긴 쇼핑백 안에 2천만 원 내가 준 게 그대로 담아서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게 한 구의원의 얘기인 거고요. 전직 구의원. 또 다른 전직 구의원은 아까 저희가 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설 연휴 때 500만 원을 전달했더니 사모가 구정 선물로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 너무 적어요. 라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3월에 다시 한번 아파트로 가서 부인한테 1,000만 원, 500만 원 적다 해서 1,000 갖고 간 거죠. 1,000만 원 건넸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양이란 말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구의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와서 사모한테 말했던 돈 주세요 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전달을 했는데 근데 전달하고 얼마 지나서 6월에 다시 한번 이 지역구 집무실에서 1,000만 원을 또 돌려 받았다라는 내용의 탄원서입니다. 물론 여기 이런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탄원서 내용 다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원서 뭐 개인 구의원, 전직 구의원 A, B의 주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 좀 굉장히 좀 구체적이에요.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러니까 뭐 조작했다고 보기는 네. 너무 구체적이죠. 예, 시, 일시, 방법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동작구 의원 그 A 씨는 2천만 원을 줬다가 나중에 5만 원권으로 2천만 원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 10,000원권으로 500만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새우깡 봉지에 담아서 했다는 거하고 네. 또 B 씨는 1,000만 원을 처음에는 구정 때 주니까 구정 선물로는 많고 정치 자금으로는 헌금은 너무 적어. 다음에 또 1,000만 원 주니까 그거 아직도 적네. 좀 더 가져와. 뭐 이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에는 또 그거라도 가져와 해서 받은 거잖아요. 이 전달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부인이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고 또 보좌관이 또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김병기 의원은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저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저게 또 그 이재명 당 대표 있을 때 또 탄원서가 접수됐던 거거든요. 네. 또 이수진 전 동작구 의원이 그거를 당에 전달했는데 어떻게 우야무야 되고 끝났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정치 자금 특검을 해야죠. 제대로 좀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코미디 같은 일 아니에요? 탈당계를 어제 저녁 8시 3분에 냈는데 탈당했으면 당원이 아니거든요. 네.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명을 했어요. 저런 블랙 코미디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말 강선우 의원이 받은 1억 원이 정말 강선우 의원이 꿀떡한 건지 아니면 김경 의원한테 돌려준 건지 아니면 김병기 의원하고 짬짬이 나눠 먹은 건지 저는 분명히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사안이 작지 않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뭐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질 대목이긴 합니다만 아까 탄원서 주요 내용 다시 좀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정 선물로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 그래서 500이 적대서 1,000을 갖고 갔는데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사양을 했고 그래서 당분간 안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측근이 와서 그때 말했던 돈 줘라고 해서 다시 갖고 갔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 더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는 돈이 더 없었는지 1,000을 똑같이 갖다 줬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최창일 교수님, 이게 지금 공천헌금으로 적다면 자꾸 돌려보내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돈을 받는 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처음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고요. 돈이 왜 자꾸 적다고 하는 거냐? 누구랑 나누는 거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그렇고 네. 이제 총선거도 그렇고 많이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자들 하는 얘기들이라든지 이 속된 말로 여의도 이제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네. 이게 선거 때 지방선거 때는 어느 정도 책정된 금액이 있다. 이른바 저기서 그냥 공천 헌금이에요. 시의원은 얼마, 뭐 구의원은 얼마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다 들은 네. 얘기죠. 어깨 넘고 들은 얘기들인데 저런 부분들이 지금 글쎄 아직 뭐 완전히 저 사실관계를 파악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구의원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뭐 구체적이라고 합니다만 소설도 쓰는데 뭐 구체적 얼마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또 김병기 의원 측 얘기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
저런 거 쭉 이제 앞뒤 정황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쭉 떠돌아다니던 얘기들, 지방선거 때 그런 의원들이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어쨌든 간 시형, 네. 구의원, 공천에 말이죠. 그게 현실이라서 저게 과연 비단 저기 김병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 받은 건 아직 뭐 전혀 없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 건데 저기 강선우 의원에게만 해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워낙 들리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게 좀 재수가 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이게 어떤 특정한 일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불거지면 이슈가 크게 되는 거고. 왜 과거에 그런 말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이 교도소의 담장에 벽을 걷는 거다. 담장을. 재수가 좋으면 밖에 떨어지는 거고 재수가 나쁘면 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 뭐 많이 들리던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쭉 보니까 아니 구의원 A씨, B씨는 뭐가 또 잘했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저 사람들도 수사 대상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김병기 의원의 그런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 게 아닌지 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게 한두 건이 아니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자신도 나중에 그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쭉 느끼는 거는 우리 한국 정치에 저런 돈에 관련된 공천을 둘러싸고 오고 가는 이른바 공천 헌금으로 미화되어 있는 포장되는 저 부분을 어떻게든 저거를 이 구조 자체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완전히 근절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씁쓸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이걸 탄원서 낸 사람 본인도 사실 수사 대상인데 그럼 그 사람 또 왜 오픈을 한 거야? 왜 폭로를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여기서는 또 당사자들의 얘기는 주긴 주었는데 몇 달 뒤에 돌려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줬지만 돌려받으면 김병기 원내대표 혹은 사모는 괜찮은 건지 준 사람은 괜찮은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돌려줬다라고 해서 아예 죄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이제 받았을 당시에 이거를 이제 내가 이 정치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뇌물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바로 반환을 하면 죄가 되질 않지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놓고 어느 정도 묵혀놓고 있다가 뒤에 내가 문제가 될까봐 이제 반환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이제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후에 돌려줬다라고 해서 뭐 지금 이게 없어지는 일이 절대 될 수가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나아가서 뭐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까지 있으면 뭐 뇌물죄 수술도 가능한 만큼 특히나 지금 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벌 가능성까지 무릅쓰고 이제 저렇게 진술을 한 거라서 네. 진술 신빙성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나아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증거를 또 입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나머지 구의원 C씨가 뭐 이런 부분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돈을 또 지급을 했다는 말이 네.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네. 적어도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한테는 어떤 경위로 이렇게 돈이 전달이 됐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탄원서에 나오는 거는 계속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돈을 받고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만약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나는 몰랐어요. 아내가 혼자 한 겁니다. 난 전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내만 사실 이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괜찮은 겁니까?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제 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뭐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사실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구의원들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뭔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죠. 줬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을 건넸을 때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특혜를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건넨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맞물렸을 때 어느 정도의 특혜를 제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제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수사기관에서 또 믿을 수 없다라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이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전혀 몰랐다는 게 증거로서 다 증명이 되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사실 다 열어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돈을 줬을 땐 그 행위의 주체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걸 모르고 돈을 받을 수 자체가 없는 구조가 아니었냐라는 취지의 얘기로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탄원서에 아까 탄원서 다시 한번 보죠. 보면 이 이 탄원서 자체가 누구한테 썼냐면 이재명 대표님께라고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당 대표 때
그때 대표님께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4년 이 공천 공관위에서 김병기 의원이 부적절한 사람인데 김병기 의원이 이 공관위에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라는 취재 탄원서를 쓴 거거든요. 그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여라고 이수진 당시 그 동작의 의원이 당 대표실로 전달을 했는데 당 대표실로 갔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이 안 되고 돌아 김병기 의원이 오히려 이걸 입수를 했다라고 이수진 의원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네. 그럼 이거는 대체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몰랐던 거냐? 아니면 실에서 이 줬는데 알고도 묵인을 한 거냐라는 문제까지 사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병기 의원이 누가 봐도 친명계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당시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했습니다. 간사가 뭡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은 외부에서 점잖으신 분들 모여서 그냥 앉아 계신 거고 간사가 공천을 다 하거든요. 강선호 의원이 왜 김병기 간사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간사가 중요한 거죠. 돈은 1억을 먹었는데 공천 안 해주면은 김경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자고 한다니 살려달라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 또 지금 나온 게 금품수수 탄원서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당 대표였거든요. 근데 당 대표 앞으로 탄원서가 갔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김병기 의원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탄원서가 김병기 의원한테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또 고소 고발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내부에 뭐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런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수밖에 없지 스스로 자원해서 뭐 수사로 경찰 수사로 제가 보기에는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1970년에 김지아 시인이 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사상계 폐간까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둑놈 5개가 있다고 국회의원, 뭐 고위 장성, 재벌들, 네. 뭐 군 장성, 재벌, 뭐 공무원들 해서 5개 도둑놈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도둑놈들은 56년 동안에 많이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그 1970년보다 더 나빠진 상태가 뭐냐면 지금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벌개혁이니 노동개혁이니 다 급한데 더 급한 게 뭐냐? 정치개혁입니다. 지방선거 올 6월 달에 하는데 네. 지금도 어디서 주차장에서 돈거래 쇼핑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방자치제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 받고 또 인사합니다. 그 본전 뽑으려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범죄의 소굴이 된 이게 정치 개혁에 굉장히 급한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6월에 투표 잘하셔야 됩니다라는 취지의 말씀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도 사안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징계 요청도 하고 제명도 한 거겠죠. 근데 어제 한밤에 이 긴급하게 최고위를 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지도부 오늘 누굴 만나느냐. 오늘 오후 2시 신년 인사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자리가 있죠. 여기에 또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어떨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